누군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불편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싫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압니다. 제가 주장하는 바,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. 제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친다고 어떤 이들의 마음은 아예 못 살 수도 있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원래 불공평하고 원래 불인정하고 원래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제가 누군가에게는 성실해야 된다, 착실해야 된다, 아끼고 절약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싫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저도 마냥 절약하고 마냥 아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그런 기본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. 빚을 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빚을 절대로 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. 빚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지, 빚을 활용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.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 자금이 부족할 때 대출을 끼워서 사는 게 통상적인 방법입니다. 자기 돈을 100% 확보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매우 드뭅니다. 다만 대출의 비중을 80% 90%로 해서 집을 산다라는 건 도박이고 하면 안 되는 짓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. 자신의 부채가 이 대출을 할 때 대출 받는 비중이 20% 30% 40%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합니다.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40%가 아니고 50%까지 감당할 수 있을 거고, 또 어떤 이에게는 20%도 매우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건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꼭 고집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,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빚을 너무 많이 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최근의 세태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. 또한 이 누구에게나 다 재능이 똑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. 어떤 사람은 주식에,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,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재능이 제각기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. 저는 상대적으로 보통의 사람, 평범한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에 너무 올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또한 반대로 직장인이면 직장의 상당 부분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저 또한 직장인이지만 에너지를 100% 직장에 다 쏟는 건 되게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. 직장에 쏟아야 하는 에너지는 60%, 70%, 75%, 뭐 사람에 따라서는 80%일 수도 있겠지만 100%는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항상 여진을 둬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. 직장 생활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에너지를 한 80% 정도는 쓰고 20%는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서 나머지 10 정도는 자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쓰고 나머지 10은 항상 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자신의 건강이든 자신의 체력이든 자신의 금전적인 이 경제력이든 뭐든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에만 올인하면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소설가인 사람이 소설만 써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? 소설로만 못 먹고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소설이 아닌 뭐 배달 일을 하든 아니면 뭐 실질적인 경제적인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. 근데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요, 직장 생활만 한다 그래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인 사람이언정 직장만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.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주말이나 자신의 퇴근하고 난 이후 시간, 나머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소설을 쓰든지 아니면 책집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 강의 시장에 뛰어들든 아니면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뭔가 상품을 만들든 뜨개질을 하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더라는 겁니다. 또 어떤 사람들은 주된 직장 말고 보조 직장, 부업으로 삼는 직장도 가지고 출근을 2번 하는 사람도 있고요.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낮에는 자신의 일을 하고 또 다른 직장으로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, 혹은 개인 사업자를 내서 직장인의 소득과 이 사업 소득을 따로 가져가는 사람들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항상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의 재능도 하나로 딱 굳어지는 게 아니다. 그래서 N잡너 2가지 3가지 좀 더 가능하다라고 하면 3가지 4가지를 하는 걸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물론 그걸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감히 얘기 못하죠. 하지만 하나의 일에만 올인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. 하나의 일만이 아닌 2가지 일, 3가지를 할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. 물론 주된 입장에서 8시간, 9시간 일을 하면 나머지 시간을 뭐 2번째, 3번째 일은 뭐 3시간, 4시간 이렇게 쏟기 어렵죠. 2시간,
1시간 혹은 30분 이렇게 적게 쏟는다 하더라도 그걸 길게 내다보고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.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지만 유튜브 영상을 찍는 데에도 하루에 대략 한 2시간 가량의 시간을 썼고 또 나머지 별도의 시간을 한두 시간을 글 쓰는 데에도 씁니다. 왜겠습니까? 왜? 저의 직장인의 수명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수명이 다해서 제가 내려놓고 나와야 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.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건 시간과 이 장소에 좀 덜 구애받고 제가 언제든지 영상물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고, 또 글을 집필 하는 것,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하는 것들은 그래도 좀 저의 시간을 이제 주도적으로 좀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. 제가 새벽이든 이른 아침이든 언제 시간이든 간에 저희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 제가 집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평생을 가며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. 물론 당장은 유튜브나 아니면 글을 쓰는 이 활동들이나 강의를 하는 이게 큰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. 하지만 이게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고 30년이 쌓이면 그래도 약간의 보탬은 될 거라고 생각하며 지금 한다라는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그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이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것도 자산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. 저축도 하고요. 예금도 넣고 적금도 넣고 그리고 고배당 우량주도 가지고 고이자를 주는 채권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자신에게 맞는 형태로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저는 부동산을 매수해서 월세를 받고 하는 이런 쪽으로는 그닥 이렇게 플러스가 안 되더라고요. 왜 플러스가 안 되냐 해봤더니 저는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고 하는 이런 쪽에는 재능이 좀 없더라고요. 이 반대의 경우 이 뭡니까? 깨먹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. 이때까지 지나고 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주식이 조금 더 저에게는 편했던 것 같고요.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부동산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이 과정들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저에게는 좀 힘들더라고요. 어쩌면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들도 그나마 좀 제가 상대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는 건 비대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다라는 것. 뭐 물론 강의 시장에서 강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면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뭐 저에게 뭐 매일같이 매주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아주 드물게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건 크게 저에게 이제 부담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살아가면서 하나의 길만 추구할 건 아니다. 여러 가지의 길을, 여러 가지의 재능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이 100세 시대, 120세 시대를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. 하나의 길, 하나의 재능만 있는 게 아니다.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가지의 길을 같이 벌리면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이상입니다.